자,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해서 자, 이런 경우들을 많이 있습니다. 자, 남편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와이프는 애를 다 키워놓고 잠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는 와이프가 공무원인데 남편은 어떤 기술직인데 정식 직원은 아니면서 일당은 많이 받는 뭐 일용 근로자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잠깐씩 일을 하시는 분. 자, 이런 분들은 급여라고 발생하긴 발생하는데 이런 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런 분들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많이 놓치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직장 다니는 가족.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 무슨 어디 다닌다고 하는데 그거 공제되나? 자,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자, 우리가 어떤 회사 다닌다 그러면 자, 이 남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데 지금 부양가족으로 배우자를 공제하거나 아버지를 공제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나 배우자가 어디 정규직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연간 100만 원 소득은 넘겠죠. 사실은 공제 대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비정규직이라고 말할게요. 자, 일용 근로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들은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은 1년 이상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은 사람, 다른 업종은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일용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 근로자. 자, 그래서 건설회사에 1년 이상이 안 됐을 때 뭐 퇴직을 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일용 근로자들입니다. 자, 일용 근로자들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10만 원 떼고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내가 하루 일당 2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요 10만 원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아, 다른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는 일당 20만 원 받는 어떤 건설회사에 다니는 현장에 다니는 우리 아버지다. 공제됩니다. 예. 하루에 일당 20만 원이면 한 달에 600만 원인데 공제가 될까요? 공제됩니다. 공제됩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저기 어떤 아르바이트로 3개월 이상 다니긴 했는데 소득이 적다. 그것도 공제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러면 소득이 얼마 정도 돼야지 공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간 총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야 돼요. 참 어려운 용어입니다. 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비과세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긴 받지만 내가 내 차로 회사에 출퇴근한다. 그러면 월급 중에 20만 원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식대로 회사에서 돈이 나온다. 그걸 월급에 포함해 줬다. 1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어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 그러면 10만 원까지 월급에서 세금으로 떼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총 월급을 8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식사비도 지원을 받으면서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돈은 40만 원 받았지만 여기서 40만 원은 비과세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만 원이 이거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돈은 요거 받았어요. 80만 원. 자, 그래서 나라에서 비과세 주는 소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자, 그런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합니다. 자, 근로소득 공제. 요 비과세 총 받은 금액에서 비과세를 빼고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해야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내가 남편이 지금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와이프가 어디서 잠깐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이 요거예요. 요거요. 1900 받았어요. 그래서 비과세를 빼고 근로소득 공제를 해봤더니 소득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 그러면 남편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되냐? 500만원 이하면은 총급여의 80%를 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500만원을 받게 되면, 이렇게 하죠. 500만원을 받게 되면 비과세는 없다고 가정하고 금액의 8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500만원의 80%면 400만원이죠. 그러면 소득 금액은 1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남편이 지금 배우자가 회사를 다니는데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두 달 다녔습니다. 회사에 2달 다녔는데 250만원씩 받았어요. 2달. 자, 그래서 2달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250만원 받았어요. 그럼 총 받은 금액이 얼마죠? 500만원. 그런데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하게 되면 80%를 빼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500만원 받았는데 아무튼 나라에서 400만원 빼준대요. 공제라고 해서. 그럼 얼마 남습니까? 소득 금액은 100만원이 남습니다. 자, 2달 일하고 500만원 받았는데 나중에 남편이 연말정산 할 때 또는 소득세 신고할 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총급여 그리고 공제 요 율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요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되려면 근로소득 공제와 비과세를 차감한 후에 금액이 100만원 미만만 되죠. 미만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역산해서 근로소득 공제와 비과세를 합쳐서 내가 총 얼마를 받으면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까? 자,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역산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쉽게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입니다. 반대로 해야겠습니다.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그런데 80% 공제를 해주니까 500만원을 받으면 연간 500만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부양가족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00만원 월 한 42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 500만원에는 비과세는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식대 10만원, 6세 이하 자녀 10만원, 그래서 총 40만원이죠. 이 돈은 합쳐서 주더라도 비과세 되기 때문에 요 금액에서 이 비과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500만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월 단위로 그냥 쉽게 산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달에 82만원을 줍니다. 연봉이 월입니다. 월 82만원을 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차도 가지고 다니고 식대도 보조를 받고 어린 자녀도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40만원을 비과세를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세되는 총급여는 42만원입니다. 자, 42만원이 월로 따지면 이렇게 되고 연으로 따지면 500만원이 되죠. 자, 500만원이 되면 400만원 공제를 해준다 그랬으니까 결국 100만원 이하가 되는 거죠. 부양가족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차 가지고 다니면서 식대 보조금 받으면서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은 한 달에 얼마를 받으면 부양가족이 된다? 82만원. 자, 한 달에 82만원 받으면 저런 분들은 남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 걸 볼게요. 62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는 차만 가지고 다닌다.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한 달에 그냥 62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차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20만원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42만원이 되면 어쨌거나 월 42만원이 되면 연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물론 이런 상황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요. 실제로 자, 이렇게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실무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실제 세금 신고를 자, 급여대로 100%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는 더 받지만 세무 처리는 이 정도 금액 이하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그 월급 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한 기준으로 뽑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봉 총액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 월 기준으로 12달 기준으로 42만 원이면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OX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일당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씩이죠? 다 추gun하면 연봉으로 따지면 한 7천 얼마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됩니까?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매달 월급이 72만 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어떤 숫자하고 관련 있죠? 차를 가지고 있고 식대 보조를 받는다. 뭐 이러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6개월 다닌 회사의 월급이 100만 원입니다. 자, 6개월 다녔으면은 다니다 그만뒀어요. 100만 원 받았습니다. 600만 원 받았겠죠. 조금 전에 500만 원까지가 되면 400만 원 공제를 받아서 100만 원 공제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6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초과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가 예를 들면 자기 차로 가져갔다면 20만 원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는 그 전제를 뒀을 때는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나 또는 아버님의 이자 소득이 연간 1,800만 원이다. 아무 관련 없습니다. 올해는 1,800만 원. 과거 연도는 4천만 원이 안 되면 무조건 부양가족 공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부동산 양도차익이 100만 원 발생을 했다. 1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 버렸다. 공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양도차익은 부동산 양도소득도 100만 원까지만 발생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양가족에 대해서 실제로 그 범위도 좀 넓고 또 소득 공제되는 소득 금액 기준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 연말정산 서류를 한번 보고 우리 주변에 내가 공제받지 못한 내역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보고 환급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또 그렇게 되면 환급금을 받게 된다면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